자,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최근에 나스닥도 많이 빠져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정말 특히 국내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아주 안 좋은데 이유가 뭘까요? 외국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지금 이미 그 금리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도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이후에 그 3대 지수가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학개미 부분들이 어떤 계좌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동학개미 부분도 그렇게 웃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6월 이후에 하락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다 또 연장선 산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차를 두고 서학개미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지금은 동학개미 분이나 뭐 서학개미 분이나 양쪽 다 현재 계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계좌 수익률을 보게 되면서 언제쯤 이 시장이 바닥을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속상하실 거예요. 테슬라에서 중국 판매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봉쇄한 영향이 있을 텐데 글로벌 테슬라의 판매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1분기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1분기 같은 경우에 한 31만 대 정도 이제 판매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 원래 목표치가 34만 대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추산하기로는 34만 대 못 미치나 27만 대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상하이 봉쇄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물론 뭐 이 문제가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판매량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공급난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현재 계속해서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판매액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테슬라가 목표를 했었던 100만 대 정도의 판매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테슬라의 네. 앞으로 경쟁력은 어떨까요? 그 완성차 업체들도 여기저기서 다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좀 영역이 다르지만 스마트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예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애플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거기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그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것이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기차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담은 구매자의 어떤 영역에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친환경이라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 한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도 금지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친환경에 대한 트렌드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어쨌든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이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이게 높지 않습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국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전기차라 하면은 이제 또 테슬라는 공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선도업체는 테슬라라 봐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어떤 피 튀기는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치고 나간 상황들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 삼성이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뭐 다른 샤오미나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기차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수소 연료 전지차도 나올 건데 뭐 수소 연료 전지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도심항공
이 UAM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나올 건데 거기서 선구자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탄탄한 어떤 기반을 다졌다는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네. 물론 미국 시장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 2차 전지 시장에 어떤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직접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기 때문인데 자, 테슬라 일단은 다시 1000슬라 회복할 수 있을까요? 10,000슬라까지 갈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파르게 돌파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린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들은 이미 다 끌어다 썼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확대를 한다,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작용이 됐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말 그대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어떤 그 생산량의 증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때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게도 그 시점을 이게 딱 2023년이다, 2024년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매출로 시선이 돌려지는 시기에는 아마 테슬라가 박스권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으로는 $750, 상단으로는 $1,100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박스권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LNF 같이 대표 2차 전지 회사는 네네. 6%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자, 이 테슬라 주가에 따른 관련주의 영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테슬라를 포함해서 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움도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았는데 결국 이 상승이 유무상 증자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권리락을 통해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또 LNF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고 좀 돌파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3월달 같은 경우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에 40%가량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원초적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 3월달부터 그리고 작년 6월달, 12월달까지 솔직히 2차 전지 소재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2020년 3월달에서 6월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만 해도 80%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때 상장이 안 됐지만은 LG 화학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오른 만큼 이게 뭐 단순히 100%, 200%가 아니라 500%, 800%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실적이 받쳐주냐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본질 그리고 가격. 근데 가격은 뭐 이미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 이 본질적인 가치가 그 가격적으로 많이 따라갔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움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차라리 조금 시선을 돌려서 2차 전지도 어찌 보면은 전기차 내에 포함이 되는 섹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자율주행과 같이 대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의견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리비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네. 얼마 전에 급락했다가 다시 또 폭등을 한 것이 뭔가 달라진 이슈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실적 네. 성장성이 확인이 된 건가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리비안이 안 좋았잖아요. 그 주가도 계속 흘러내렸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 물론 상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낮아진 눈높이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많이 나쁘지 않네? 라는 그런 인식이 제가 봐서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때 그래도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100불이 넘는 어떤 주가 형성이 있었는데 지금 24불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얼마만큼 이 신빙성으로 좀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니콜라와 한번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리비안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리비안 같은 경우 어떤 그 급격한 주가 하락은 아마 시간이 지나서는 분명히 지금의 가격대가 좀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낮아진 눈높이를 그래도 일정 부분 부합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안 좋네, 안 좋네, 안 좋네. 그러다가 이제는 나쁘지 않네? 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매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V자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또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어도 리비안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국내 리비안 관련주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주식은 또 뭐가 네. 있습니까? 그 대원화상이라든지 뭐 에코캡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에코캡이 오늘도 아마 주가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안 관련주를 알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비아모터스라는 회사였던 모멘텀을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리비안 관련주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봐지고는 있지만 저도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에코캡이라든지 뭐 대원해상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뭐 비아모터스 같은 이런 여타 다른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을 따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주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동안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에는 엘리바마 그리고 조지아 쪽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마 쪽을 보게 된다라면 그쪽에 연관된 뭐 화신이라든지 뭐 고영테크라든지 뭐 SL이라든지 뭐 이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리비안 국내 관련 주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리비안 네.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실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2차 전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리비안 관련 주식은 리비안에 어떤 납품을 한다거나 네.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을 예를 들게 되면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와이어링 그 하네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차 바디 부품입니다. 차 바디 부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든 뭐 완성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든 연결고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경량화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모처럼 시장이 또 반등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지 유의미한 상승일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저는 무보다 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가 또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국채금리 영향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좀 반영이 된 상황인데 이 이슈가 가격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가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급작스럽게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5월달 이후에 변동 상당히 컸었는데 적어도 이 변동성이 잦아들게 되는 4월달 시장으로 다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도 좀 타 방송에서는 버티자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 반드시 매도보다는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저는 또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팔고 나갈 자리는 아니다. 지금 팔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워낙 변동성이 있어서 네. 이런 이제 마음이 불안할 땐 수익 줄 때 정리하고 나가서 마음 편하게 시장 보고 싶어 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시고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